이순신이 전라 좌수사에 부임한 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4개월 전입니다. 1591년 2월의 일이었고, 이때부터 전라 좌도 지역의 병력을 충원하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배를 건조하는 것,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의 주력 전함이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판옥선을 개량하면 거북선이 돼요. 요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죠. 경국대전에 수군 48,800명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배, 전함의 수도 전부 규정을 해놓습니다. 전함은 맹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배가 중심이 되는데, 이 맹선은 유사시에는 전투를 하고 전쟁이 없을 때는 좋은 세곡을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실어나는 배로 동원이 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런 배의 수를 도별로 전부 정해놔요. 자, 큰 맹선, 대맹선 80척, 중맹선 192척, 소맹선 216척, 합이 488척입니다. 이 488척의 맹선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로 군인들이 타지 않는 배 무군선 249척을 갖추어서 총 737척의 배를 갖추도록 경국대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선들은 실제 전투를 해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실은 화물선이잖아요. 이 화물선을 유사시에는 전투를 하는 전함으로 이게 활용을 한다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바다에서 서해 쪽에서 외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이 외인들과 소규모 전투를 벌일 때 맹선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동력이 부족하다.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555년 이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군함을 만드는데, 그 군함이 판옥선입니다. 이 판옥선은 집처럼 만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아래쪽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군인들은 저 지붕 위에서 활을 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길이가 한 32m 정도가 되고 너비가 8.7m. 상상이 가세요? 굉장히 큰 배죠. 그리고 125명 이상이 이 배에는 승선할 수 있습니다. 중량은 140톤 정도에 이르러요. 굉장히 큰 배고, 125명 정도가 저 위에 올라가서 주로 활을 쏘고 대포를 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높이예요. 2층 구조고 높이가 5.5m 정도가 되거든요. 이 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임진왜란 때 주력 전함으로 사용이 되는데,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일본 수군의 전투 방법은 배를 갖다 댄 다음에 상대방 배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병전을 하는 게 일본의 전투 방식인데, 조선의 판옥선은 일본 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올라타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와 배끼리 만나서 수전을 벌일 때는 절대적으로 조선 수군이 유리했던 거죠. 판옥선의 높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판옥선을 조금 개량하면 거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판옥선의 저 윗부분을 조금 손을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둥그런 지붕을 얹게 되면 이게 거북선 모양이 되잖아요. 판옥선은 거북선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배예요. 이 판옥선을 집중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배도 만들어 놓고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거북선도 만들어요.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도 이순신 장군이 자기 관할 지역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난중일기에 날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92년 2월 19일 좌수영을 출발해서
여도진에 갔다. 2월 21일 흥양현에 갔다. 2월 22일 녹도진에 갔다. 2월 23일 발포진에 갔다. 2월 24일 사도진에 갔다. 사도진에 갔는데 뭔가 허술했던 거예요. 그래서 첨사를 잡아들이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일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2월 26일 방답진에 갔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여기 나오는 여도진, 녹도진, 발포진, 사도진, 방답진이 전라 좌수사가 관리하는 5개의 진이고 이걸 오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수군은 수사가 있어요. 수군절도사입니다. 이 수군절도사가 있는 곳을 수영이라고 해요. 전라 좌수사가 있는 곳을 전라 좌수영, 경상우수사가 있는 곳을 경상우수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 수영, 충청수영, 전라우수영, 전라좌수영, 경상우수영, 경상좌수영 이렇게 수영이 있고 각 수영에 관과 포가 딸려 있게 되는데 관은 군현이에요. 그 관할 지역에 있는 군현이 관이 되고 특별히 해안 지역에 만들어 놓은 수군 기지를 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충청수영의 경우에는 13관 5포, 전라우수영은 12관 15포, 전라좌수영은 5관 5포, 경상우수영이 8관 16포, 경상좌수영이 18관 16포 이렇게 돼 있는데 포의 수가 많을수록 수군이 많은 거예요. 포마다 첨사 또는 만호라는 지휘관이 배치가 되고 그 첨사와 만호는 각각 판옥선 2척을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충청수영과 전라 경상도 수영 5개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가 작았던 것이 이순신이 수사로 있던 전라 좌수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이 전라 좌수영의 수군이 가장 큰 일을 해낸 거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 수사들과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의 갑작스런 공격은 이순신에게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이 침략해오는 날을 전후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에 1592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92년 4월 12일 이것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하루 전이죠. 맑음. 일기는 원래 날씨부터 쓰는 거예요. 날씨를 왜 쓸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밀린 일기가 아니야 라는 증거가 이 날씨를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방학 숙제로 그 밀린 일기 한 달치를 쓸 때 제일 난감했던 게 바로 그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처럼 날씨 정보가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이걸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거북선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고마운 기록입니다. 지자포, 현자포는 대포의 이름이에요. 정오에 동헌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을 쏘았다. 활은 한 순이 5발입니다. 그러니까 10순이면 50발을 쐈다는 거죠. 어때요? 그냥 평온한 일상이에요. 거북선 포를 쏘는 거는 늘 있는 군사훈련이고 동원에 와서 활 쏘고 자, 임진왜란 발발 당일 13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다음 날 1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후에 활 10순을 쏘았다. 아니 무슨 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는 10순만 쐈을까요? 일기가 똑같아질까 봐?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15일 날 그 사실이 전달이 되어 옵니다. 15일 맑음, 나라의 제삿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은 또 공휴일이었던 거예요. 해질 무렵 영남 우수사, 이게 경상 우수사 원균인데 원균이 보낸 통첩에 외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절영도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경상 좌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이 사람은 박홍입니다. 외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 하였다. 그래서 즉각 장계를 보내고, 이거는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한 거예요. 겸하여 순찰사, 병마사, 그리고 우수사, 전라 우수사 이역기에게 공문을 보냈다. 자, 이런 보고를 받았으니까 주변에 보고 체계에 따라서 전부 내가 보고할 때 전부 한 거예요. 이때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장계가 지금 남아있죠. 자, 보냈는데 또 영남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15일에 경상 전라도 지역의 이 수령들 아니면은 이 지휘관들 사이에서 보고가 서로 막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 사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6일, 이날은 날씨를 또 안 적었어요. 날씨를 안 적을 만큼 급박했을까요? 이경, 밤 10시경에 경상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왔는데 부산의 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한다. 분하고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 옛날이니까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은 거죠. 4월 13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이틀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가지고 며칠을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한 그곳이 전라 좌수사의 작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동을 해야 되나, 여기서 기다렸다가 방어를 해야 되나, 내가 독자적으로 출동해야 되나, 아니면은 전라 우수사와 같이 출동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라 좌수영의 수군이 출동하는 시기는 거의 보름 정도가 지난 뒤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순신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부산에 상륙해서 부산진과 동래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쪽에서는 일본 육군의 승리가 계속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수군의 승리가 계속되는 이런 양상으로 임진년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임진년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